기운을 북돋아주는 기운찬 음식, 참조기의 제철이 돌아왔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는 황금빛 참조기. 굴비로 재탄생하는 가공 과정, 그리고 200여 척의 어선들의 치열한 전쟁터, 참조기를 찾아 나선 험난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황금 어장을 찾아서 망망대해를 누비는 작업자들. 하루 24시간 쉼 없이 계속되는 목숨을 건 참조기 양망 작업의 현장. 거친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참조기와의 한판 승부. 어망에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오는 황금빛깔의 귀한 손님들. 만선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계절에 딱 국민 생선으로 자리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손질부터 숙성까지 천일염을 활용해 가공하는 특별한 가공 현장. 가을의 생선 참조기와 고등어를 낚으러 가보실까요? 가을의 생선 참조기의 고향으로 불리는 섬 취자도입니다.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가을의 맛, 굴비를 꼭 맛봐야 한다는군요. 취자도 참조기를 염장해 만든 굴비는 기름 없이 구워도 타지 않을 만큼 지방 성분이 많다는데요. 어디 이뿐입니까?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생선입니다. 참굴비가 달아요. 저 취자도는 일부러 굴비 먹으러 왔고. 굴비 잡는 데에서 먹는 게 아무래도 맛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염장식품인데도 신선하다는 느낌? 간도 적당한 것 같아요. 염장식품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참조기 굴비. 특별한 간을 하지 않아도 생선 자체에서 맛이 배어나온답니다. 일단 굴비, 여기 왔으면 굴비 정식을 먹어야지, 이런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구원하기도 하고. 취자도 굴비는 해수바람에 말려 살코기의 식감이 단단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선도 간이 안 되면 맛이 없는 법. 참조기를 굴비로 재탄생시키는 작업 현장, 함께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제주의 특산품 참조기 굴비를 현대식 가공법을 통해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기잡이 그 배가 가서 바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냉동시켰다가 이제 이런 상태로 오고, 빨리 녹으면 이제 그 창자가 이제 터져볼 수가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민감한 참조기는 상온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자연 해동 과정을 거칩니다. 해동이 끝난 참조기가 굴비로 재탄생되기 위한 첫 번째 가공 작업. 일일이 손으로 참조기를 분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놔대면 붙어가지고 소금이 골고루 안 가니까 어떤 부분은 너무 싱거워버리고 어떤 부분은 너무 짜버리니까 그래서 그래요. 작업의 속도를 내고 싶지만 꽁꽁 얼어있던 참조기에 상처라도 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마련. 1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이 끝나자 본격적인 염장 작업이 시작됩니다. 염장의 비법은 소금의 쓴맛이 제거된 숙성된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계량법 없이도 소금을 툭툭 쏟아붓는 작업자. 참조기 굴비의 완성은 염장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어떠한 첨가물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천일염만 첨가하기 때문에
간이 아주 중요하죠. 작업자의 노련한 눈썰미로 소금이 뿌려지고 나면 참조기에 소금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섞어줍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한 번 더 섞어주는데요. 이때 원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물의 그대로 모습이 나와야 이게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기계로 하게 되면 뭐 내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비닐도 많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야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제 최상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염장을 시작한 지 2시간. 표면에 붙어있는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한겨울에는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작업자들. 염장의 전 과정이 작업자들의 손을 빌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전부 인력으로 하는 거라 이게 뭐 기계가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사람이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작업이라고 봐야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참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의 염도가 높아져 짠맛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00리터의 물을 쏟아붓고 채우기를 수차례. 쉴 틈 없이 세척 작업이 이어집니다. 세척이 끝난 참조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급속 냉동을 위한 가공실로 보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물기가 제거되어야만 최상품의 참조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참조기를 하나하나 육안으로 살피며 이물질과 손질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냉동시키려고 이제 그 넣는 작업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가지런히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냉동되면 고기가 예쁘게 나오니까. 참조기는 아가미가 그물에 걸려 잡히는 생선입니다. 때문에 그물에 걸린 상태로 가공되거나 손질 중 내장이 튀어나오는 경우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자들. 드디어 황금빛 자태를 뽐내는 가을 바다의 보물, 참조기 선별 작업이 끝이 납니다. 10개면 500이니까 맞아. 거의 600마리 정도. 예. 선별된 참조기는 영하 45도의 급속 냉동실로 보내지는데요. 신선도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작업자들은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참조기의 냉동 상태를 살피며 최상의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조기는 국민 생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가 안 남는 생선. 재고가 안 남는 생선이요? 예. 만들어 놓으면 나가니까요, 무조건요. 작업자들의 고된 노동력과 손맛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참조기 굴비. 그 깊은 맛 속에는 가을 바다로 나간 수많은 어선들의 위험천만한 항해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한반도 육지와 제주 본섬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 섬 추자도. 이곳에서 황금빛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향하는 선원들을 만납니다. 나가기 전에 수량 준비하는 거예요. 고기 잡아갖고 어창에 넣을 때 얼음칠을 해갖고 넣거든요. 냉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참조기 잡이는 짧게는 3일, 길게는 열흘간의 조업이 이루어질 만큼 고되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때문에 선원들의 매끼 식사를 위한 넉넉한 식재료는 필수입니다. 뭐 일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선장님 항상 집에서나 밭에서 항상 그래요. 선원들이 잘 먹어야 일을 하니까. 늦은 오후 참조기잡이를 위한 출항 준비가 끝나고 14명의 선원을 태운 배가 취자항을 빠져나갑니다. 제철 맞은 제주 참조기는 제주 근해에서 소흑산도 해역까지 어장이 형성되면서 활발한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참조기 잡으러 갑니다. 참조기. 추자도 제주도 목포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 참조기를 많이 잡죠. 하지만 바다의 날씨는 늘 예상치 못한 상황의 연속. 조류가 세서 먼 바다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배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남들보다 먼저 가야만이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과거도 남쪽 해상에 도착하는데 그 부근에서 이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추자항에서 제주도 남서쪽으로 32km 부근 첫 번째 투망 장소에 도착합니다. 바다는 넓지만 고기가 잡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를 선점하는 것이 선장의 능력입니다. 새벽 4시 반 무렵 참조기 어선의 분주한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파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밑에 뭐 좀 있냐 없냐? 네, 계속 나옵니다. 들어오면 있냐? 예. 조류가 심한 날은 투망 장소가 제한됩니다. 또한 어선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어망사고가 잦은데요.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타임에 고기가 많이 걸리거든요. 날 새기 전에 저희가 투망 작업을 마쳐야 돼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주변 어선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요란한 신호음으로 선원들을 깨웁니다. 일사불란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인 투망 작업을 앞둔 선원들. 아침마다 매번 이러시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일상. 투망 장소에 가까워지자 47톤에 육박하는 어선의 무게를 가늠케 하는 엄청난 물보라. 저희는 이제 습관화가 돼갖고 이 정도 파도는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고 그러니 하고 살아요. 참조기와의 한판 승부를 시작하기 전 단단히 무장한 선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감돕니다. 좋아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맛은 좀 되게 좋은데 이라고. 드디어 첫 투망 작업의 신호탄, 부표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개당 1.3kg의 무게로 그물에 묶여진 약 2,400여 개의 발도를 내리는 작업은 그야말로 위험천만. 그물의 길이 또한 엄청난데요. 한 13마일이요? 이거 다 뿌리려면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려요. 투망 작업에서 사고가 가장 많은 작업 과정. 배의 속력을 최대한 줄이고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서 투망 작업을 이끄는 작업자는 발돌이 얽히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 떨어져야 돼요. 위험해요. 아찔한 순간입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여기 지금 나가는 데가 제일 위험할 때라 잘못하면 손이 끌려나가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면은 다칠 위험이 커요. 길이 약 12km의 어망을 내리는 작업은 약 2시간에 걸쳐 끝이 납니다.
참조기잡이는 물때를 맞춰 작업하기 좋은 날짜가 고작 13일에서 14일뿐. 때문에 첫날 첫 조업은 어망선실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과연 첫 번째 조업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잠깐의 휴식 후 본격적인 양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참조기잡이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어망이 이동하는 유자망 어법으로 먼저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고정시킨 장치를 걷어 올립니다. 신깃줄이거든요. 그물하고 배하고 연결해갖고 같이 붙어 떠 있는 겁니다. 그물 올라온 데까지는 한 10분 정도 시간 주세요.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어망을 끌어올릴 단계. 양망기에 단단히 고정된 줄이 기계의 유압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일제히 그물을 잡아당기자 첫 번째 주인공은 갈치야. 참조기를 낚으러 온 작업자들한테 때 아닌 갈치 풍년. 제 아무리 제주산 갈치라도 참조기 배에선 반갑지 않은 손님. 갈치. 조기잡이배예요? 갈치잡이배예요? 조기잡이배요. 조기잡이배요? 네. 왜 이렇게 갈치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조기보다 못해도 갈치 큰 것들이 많이 오면 좋아요. 작업자의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물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갈치대가 연이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귀한 참조기 어망에 낯선 이방인은 귀한 대접을 받기 어렵죠. 조기?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앞에 막 빨리. 참조기 어선에서 투망한 그물은 총 9개. 이 중 1개의 어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조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이 흰 그물에 노란 게 백해야죠. 기분이 좋은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기분이 영 안 좋죠. 두 번째 어망이 일사불란하게 작업자들의 손으로 이동되고 이번에도 갈치대가 걸려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갈치를 곧장 바다로 내던져버립니다. 손드는 고기는 저 하고요. 네. 손 안 된 고기는. 아, 버리는 거예요? 큰 갈치를 제외하고는 상품성이 없는 잡어는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한 상자에 최소 30만 원은 참조기 어창을 1, 2만 원에 팔리는 잡어에게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좀처럼 끝이 보이질 않는 양망 작업. 그물을 당기고 생선을 떼어내는 작업을 반복하길 벌써 3시간째. 드디어 황금빛깔의 참조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어망은 기대해봐도 될까요? 첫 조업의 반가운 손님, 이 녀석이 바로 참조기입니다. CR 자고보다 CR이 좀 좋은 게 좋죠. 75미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지. 몇십만 원씩 하지, 뭐 5, 60만 원씩 하고, 막 7, 80만 원씩 하고. 봄조기는 이제 뭐 100단위가 넘고. 취자도에서 잡히는 참조기는 멸치 대신 새우를 먹기 때문에 더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유자망 어법의 조기잡이는
어망의 길이와 폭이 넓어 어획량을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때문에 양망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기 좀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와요? 참조기는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어망에 아가미가 걸려 잡히는데요. 그물에서 떼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가미가 떨어져 나와 비품이 되어버리기가 일쑤. 예? 서 있기도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뭐가 돼가지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양망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마지막 어망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순조롭게 작업이 이어지던 그때 땡겨라 밑에 심어를 공기야. 열 번의 조업 중 한 번은 걸려든다는 바다 쓰레기. 급기야 양망 작업이 잠시 중단됩니다. 망가진 어망을 재빨리 끌어올리는 작업자들. 어망 손실이 심각한 모양인데요. 말 너무 많이 사갖고 야무리가 안 돼갖고 이 빼내야지. 안 그러면은 못 쓰거든요. 아, 그물을 잘라내는 거예요? 네. 어망 사고는 작업 중단과 함께 일의 능률이 떨어져 경제적 손실이 꽤 큽니다. 잠시 중단됐던 양망 작업이 다시 시작될 무렵 파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 저희 평상시에 일상 겪는 거라 그렇게 작업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고요. 고기 잡히는 거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투망 작업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하는 상황. 바로 그때 어망에 반가운 손님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이제부터 가을 바다의 진객 참조기 떼가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요? 저 안에서는 한장이 돼 있거든요. 네. 수박고 제가 여기서 원가 빠지면은 안에서 빨리 따가고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아.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양망 작업은 양쪽 그물이 일정한 속도를 맞춰가며 참조기를 떼내야 합니다. 한쪽에서 속도가 느려질 경우 양망 작업의 균형이 깨져 양망기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군요. 또한 어망에 걸린 지 오래된 참조기는 흐물흐물해져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신속한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이 딸 때는 이렇게 하루에 몇 개나 따세요? 요즘은 돈으로 하면은 한 400개는 4,500개는 1억 잡아요. 잘하면 8개씩 나와요. 아, 하루에요? 네. 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참조기가 올라오면 양망 작업에도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조타실에서 선장이 양망기의 속도를 조절하면 가장 선두에서 손이 빠른 작업자가 좌우를 오가며 분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아가미가 안 떨어져야 돼요. 아. 이게 떨어지면 타지예요. 처음 온 사람들은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은 이 아가미를 찔러버리거든요. 그냥 싹 올리거든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작업자, 단 1초 만에 뚝딱입니다. 참조기는 수온과 먹이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바닥으로 몸을 숨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벽에 단 한 차례 투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늦은 오후가 돼서야 마무리되어가는 양망 작업. 어선에 불을 밝히자 그물에 걸린 참조기의 빛깔이 더 선명해집니다. 바다의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제주에서 잡아올린 참조기는 육질이 단단해서 굴비를 만드는 데 최고의 상품성을 띱니다. 더 많이 잡아서 장장 7시간의 양망 작업으로 급기야 장갑 교체. 몇 개씩이나 그랬겠어요, 장갑? 한 4개 정도. 찢어지고 네. 너무 막 이렇게 고기를 빼다 보면은 네. 미끄러워요. 다 달아갖고. 미끄러운 참조기를 움켜쥐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9번째 어망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꽤 많이 든 모양인데요. 어망에서 황금알을 뚝딱 해내듯 거침없이 참조기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맘때는 황금보다도 귀한 것이 참조기라고 하는데요. 딱 시작하면은 이 고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가 많이 오면은 고기 보고 치료 갔다 하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좋죠. 고기가 이제 또 보니까 고기 여기서 이제 더 걸리면 좋은데. 참조기는 조업 환경에 따라 몸통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싱싱한 참조기일수록 낮 조업 때는 새하얀 빛깔을 띠고 어두워질수록 황금 빛깔이 선명해집니다. 밤바다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작업자들은 추위와의 사투로 더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내가 안 그랬거든. 힘 안 드세요? 왜 힘 안 들겠어? 몇 개 살려야지. 누구를요? 새끼들 몇 개 살려야지. 선원들의 작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선장. 양망기의 속도를 조절하며 작업 속도를 서두릅니다. 중살을 잡고 고기를 따라 말이야. 아바 끝에 잡지 말고. 피곤한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피곤할 거 아니에요. 성수기 조기잡이 이때 아니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니까 피곤해도 참고 하는 거죠. 참조기는 1년 중 10월에서 11월 달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이때는 하루 평균 20kg짜리 생산 박스 100여 개는 기본. 하지만 매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닐 테지요.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조업으로 선원들은 아직 저녁을 못 챙긴 상황. 늦은 만큼 오늘 저녁 메뉴는 갓 잡아 올린 참조기를 아낌없이 굽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전기 그릴이. 전기 그릴이요? 우리 집보다 더 시설이 더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고생하는 선원들을 위한 또 다른 특미는 매콤한 오징어 볶음. 12인분에서 14인분 정도. 힘을 조금 들어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는 항상 육지에서 미리 준비해온 밑반찬에 한 끼 식사 준비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갓 지은 밥도 아낌없이 담아내는데요. 양이 정말 많네요.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사람들이 고막을 힘들게 일을 하니까 가정용 같이 그냥 쉽게다가는 밥을 못 먹죠. 그거 뭐
한 2숟갈 때문 없는데. 그럼 뭐 밥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지금? 총 14인분의 식사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봄에 산란을 하고 가을, 겨울에 몸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참조기. 기름 없이 구워도 고소한 맛과 감칠맛을 내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기는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어떤 생선보다 먹고 나면 기운이 솟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선원들의 고단함을 씻겨줄 최고의 반찬으로 손색이 없을 테지요. 하루 종일 갑판에 서서 양망 작업을 이어온 작업자들. 저녁 식사를 핑계로 잠시나마 작업복을 벗어봅니다. 작업 끝나셨어요? 저녁 먹고 하려고요. 저녁이요? 지금 12시인데. 저녁이지. 그래요? 비록 늦은 저녁이지만 집밥보다 더 풍성한 한 끼 식사에 피로감을 풀어봅니다. 안 먹냐? 취자도에서는 참조기를 머리부터 먹어야 제대로 먹는답니다. 힘들어서 맛있어요? 저희가 잡은 굴비잖아요. 맛있어. 뭐 기분 좋죠. 뭐 사람들은 그냥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런 맛에다가 밥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24시간을 서서 양망 작업에 온 힘을 쏟은 선원들의 두 다리가 정성을 담은 뜨끈한 밥 한 끼에 재충전됩니다. 휴식도 잠시. 마지막 9번째 어망을 위한 양망 작업을 준비합니다. 바로 또 일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금을 다 뺄 때까지는 계속. 유자망 어법의 매력을 이제야 알아갑니다. 마지막 어망이 양망기를 거쳐 올라오자 선원들은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양망기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만큼 참조기 떼가 줄지어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그물 코마다 빈틈없이 참조기가 주렁주렁 매달린 상황. 급기야 그물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어창으로 직행합니다. 어창에다 저금합니다. 저금. 고기 양이 좀 많아가지고 내일 작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어창에 보관. 양망기로 올라오는 참조기 양을 작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물을 통째로 어창에 넣어 보관을 합니다. 썩지 말라고 고기. 아 고기 섞지 말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살안 속아지면 그냥 안 가요. 아. 그물에서 떼어내지 못한 참조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물흐물한 상태로 변하기 마련. 2, 3일 안에는 그물에서 빼내 따로 보관을 해야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네. 오늘 처리가 안 돼요. 막 해놓고 수막을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겹겹이 쌓인 어망의 열기로 인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는 참조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얼음을 필요로 합니다. 어망에 걸려 올라오는 참조기는 점점 더 많아지고 결국 하나의 어창이 참조기 어망으로 꽉 들어찹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어창에 보관 중인 얼음을 퍼올리는 상황. 이대로라면은 조업을 중단하고 입항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얼음 이 안에다 넣어라. 가을 바다에서 건진 황금빛 보물. 참조기의 빛깔이 눈이 부시도록 강렬해집니다. 급기야 수십 톤의 무게를 견뎌내는 양만기도 넘쳐나는 참조기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 이제 곧 투망을 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새벽 일찍 이루어지는 중요한 작업을 위해서는 두 번째 어창을 열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래 꽉 차가지고 안 넣고. 아, 기분 어떠세요? 아, 기분이야 뭐 완전히 뭐 여자지 캐는 거지 뭐. 이게 그러세요? 오르막이 맞아. 오리지널 여자지 캐는. 참조기는 크기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 차이가 무려 20배 이상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참조기 행렬에 결국 두 번째 어창까지 꽉 채워집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잡아야 돼요? 오늘 또 빼고 한 번 더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만 더 하면 돼요? 가을 바다 그리고 만선. 참조기로 넘쳐나는 작업 현장은 고되지만 작업자들에겐 황금을 캐는 노다지입니다. 결국 양만기에 너무 많은 양의 참조기가 걸리면서 회전이 안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더 이상 이동은 불가능. 양만기 바로 앞에 참조기를 쌌습니다. 그래요? 로또보다 더해요? 아. 참조기는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시간에 가장 많이 걸려드는데요. 마지막 어망이 그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 이동을 했나 봅니다. 결국 마지막 어망은 선장의 결정에 따라 투망이 끝나고 난 후 분리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오늘 잠 못 자나요? 오늘 잠 못 자요? 참조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창에 보관 중이던 얼음이 총동원됩니다.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여기다가? 그때가 없어갖고. 그때가 없어갖고 우선 여기다 해놓고. 예. 이따가 양망을 바로 가을 첫 번째 조업은 마지막 어망에서 축포가 터진 셈입니다. 중경으로 접어. 잡는 즉시 그물에서 빼낸 참조기는 갑판의 저장고에 임시로 보관합니다. 15cm에서 30cm까지 크기별로 선별을 거치고 나면 경매를 통해 신분이 달라진다는 참조기. 하지만 선별 전까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요거 박스 안에 몇 킬로예요? 잡아가지고 한
양망 작업이 끝나도 작업자들의 일과는 좀처럼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 잡아 올렸던 참조기의 양이 많다 보니 준비해둔 생선 박스가 부족할 정도. 예비 상자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아, 저렇게 큰 건 얼마나요? 350 정도 가요. 350만 원이요? 저 한 박스예요? 와. 그야말로 가을 바다의 보물을 건진 셈입니다. 어창에 보관 중인 어망을 제외하고 오늘 그물에서 딴 참조기는 얼마나 드는 걸까요? 얼마 섹시한 건 많이 잡아오면요 바다에 여자들 캐는 거죠. 바다에 심는 거죠. 뭐 바다에 오늘 심는 보셨어요? 예. 오늘 양망 작업에서 딴 참조기는 약 20kg의 상자로 옮겨져 조업이 끝날 때까지 냉동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육지로 나가 선별장에 내려지기까지 약 10일 동안은 신선도 유지에 문제가 없답니다. 몇 박스나 들어온 거예요? 저희 배 한 1,300개? 1,300개요? 네. 작업자 한 명당 많게는 3-4천 개의 조기를 따야만 가능한 개수라는데요. 하루를 꼬박 투자해 얻은 값진 보물입니다. 고기가 많이 올라와 오늘처럼 처리가 힘든 날에는 다음 투망 작업을 위해 참조기를 따지 않고 보관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시간, 새벽 6시를 넘어섭니다. 지금 얼마 만에 끝난 거죠? 지금 딱 24시간. 24시간? 네. 그래도 오늘 성과가 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어떤 성과? 고기가 많이 걸려갖고 오늘 이렇게 고기 잡아가지고 나를 해야 또 쪽잠을 자면서 이어져 온 24시간의 조업. 첫 번째 조업이 끝남과 동시에 피곤이 몰려오나 봅니다. 그래도 만선의 기쁨은 피로마저 사라지게 할 테지요. 만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픈 가족들 생각이 간절해지는 밤입니다. 보고 싶고 걸프렌드. 하루 종일 그물에 치여 빛을 보지 못한 작업자의 손. 원래 고무장갑 끼면 이래서 손톱이 다 부서진다. 아, 그물 걷을 때 고무장갑 끼니까.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작업을 하다 보니 휘어지고 단단해지기 마련이라는 손과 손톱. 이 작업이 다 손가락으로 이거 다 그물 코를 턱 트면서 하는 거라 손톱이 많이 죽어요.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막 쭈글쭈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아, 물도 많이 닿고. 네, 물에 일 끝날 때가 젖어 있으니까.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 시험만 나오면 자는 게 최고지. 수면이 많이 짧으니까. 매년 9월에서 12월 달까지 1년 수입의 3분의 1을 벌어들이는 만큼 작업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취자도 남서쪽으로 이동해 또다시 양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그물 가득 참조기 때가 찾아올까요? 부지런히 그물을 끌어당겨 봅니다. 작업자들은 그물에 걸린 참조기의 모양을 미리 판단하고 거꾸로 박힌 것은 그물을 벗겨내고 아가미가 걸린 조기는 떼어냅니다.
1, 2, 3. 좋아요. 보여주면 들어와요? 어제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갓 잡아 올린 참조기는 바닷물로 세척 과정을 거친 후 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박스에 넣어집니다. 지난밤 미처 끝내지 못한 어망이 어창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작업이 순탄치 않은데요. 얼음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작업자. 선도 관리가 있어갖고요. 선도 관리요? 밖에다 놓으면은 네. 여기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나면은 예. 하얗게 떠버려요. 그러면은 상품 가치도 안 되고 돈도 못 받아요. 바로바로 씻겨갖고 얼음해갖고 냉장 보관식으로 이렇게 보관합니다. 참조기의 어획량은 적어도 12km의 어망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최소 7, 8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3, 4년, 길게는 7, 8년간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춰온 작업자들 때문에 조업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노니까 좋지. 늦은 오후까지 양망 작업이 계속되고 설때 힘들어갖고 다리가 아프다. Can I help you? 예. go. 몇 킬로 나가는 거예요? 손 안 들리는데? 제가 40kg 넘었어요. 40kg요? 이 한 박스예요? 우와. 지난밤 잡은 참조기의 양이 많다 보니 20kg의 생선 박스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2배가량의 무게를 한꺼번에 들어올려야 하는 작업자들. 작업 더 해야 되는데 고기 양이 많아가지고 한번 내려주고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고기 내려주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만 잡힌다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보장이 많이 잡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 오늘은 많이 잡아서 좋네요. 수온과 먹이를 따라 이동하는 참조기를 찾아다니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3일간의 조업 성과물을 싣고 취자항으로 입항하는 어선. 넘쳐나는 어창에 참조기를 내리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조기는 냉동물이 아닌 생물이기 때문에 작업 날짜는 최대 10일에서 12일.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이 잡혀 냉동고가 부족할 경우 자칫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지로 돌아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 알았어. 3일간 조업한 결과물은 20kg짜리 생선 박스로 총 1,500여 개, 약 3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나는 이걸 조기로 고기로 안 보고 돈으로다가 번다고. 돈 좀 많이 좀 내리시고 계십니까? 배에서 내려진 참조기는
취자도 수협을 통해 총 5가지 크기별로 나눕니다. 한 상자에 180미부터 75미까지 숫자가 작을수록 큰 생선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잡았다는 게 기분 좋죠. 뿌듯하고 네. 아들딸도 있고 하니까 애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 사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제일 뜻합니다. 아, 이거 할 때? 예. 만선의 기쁨도 잠시. 다른 배들보다 5분이라도 앞서서 자리를 잡기 위해 출항을 서두릅니다. 오늘도 그들은 치열한 바다 위 전쟁터에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갈 테지요. 또 나가서 또 이렇게 많이 잡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또 작업을 나가봐야죠.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또 작업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이고 일단 이번 항차에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좋습니다. 선원들도 기분 좋은 것 같고 저도 좋고. 또 시작이네요. 다시. 예, 맞습니다.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항상 이런 삶이죠. 끝이 없습니다. 이게 시작이죠.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생선구이 골목. 연탄불에 구워지는 생선구이 냄새가 입맛을 돋웁니다. 이맘때면 지방 함량이 평소의 2배를 웃돌아 고소함이 절정에 이른다는 국민 생선. 여기 생선철인데도 삼치 고등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제철 맞은 생선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는 고등어 구이입니다. 고등어 나왔어요. 아이고. 잘 먹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 한 마리면 밥 한 그릇은 순식간에 비워진다는군요. 고등어가 정말 살이 꽉 차서 깊은 맛이 괜찮네요. 아주 맛있어요. 담백하고 먹을만하니까 일주일에 한 3번씩 와요. 입맛 사로잡는 가을 고등어의 숨겨진 비법은 바로 소금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등어 절이죠. 고등어 절인다고. 절이는 거예요? 예, 맛있잖아요. 뭐 다른 양념을 안 해서 자연 맛으로. 싱싱한 고등어는 소금에 절이는 염장 과정을 거치면서 감칠맛이 더해지는데요. 딱 5년 되네. 45년이요? 그냥 눈 감고도 간을 맞히지. 그래? 그럼. 이렇게 염장된 고등어는 하루 동안 냉장 숙성을 거친 후 가을 국민 생선으로 거듭납니다. 달라붙지도 않고 결이 굽고 또 맛도 있고.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의 지방은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가을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국민 반찬이죠. 때문에 이 가을 바다가 주는 값진 선물을 맛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올 가을 고등어 어획량이 지난해 2배가량 늘면서 분주해진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들어서는 냉동차. 과연 이 상자 안에는 어떤 생선이 들어있을까요? 선동고등어라고 배에서 그 장기간 어업하면서 뱃속에서 얼려서 온 고등어입니다. 매일 아침 제주 근해에서 잡힌 고등어를 수매해 가공 생산합니다. 성질이 급한 고등어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대부분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데요. 약 10시간 정도 자연 해동을 거친 후
손질을 위해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는 자반 고등어와 뼈를 제거한 필레용 고등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칼로 제거할 수 있는 내장과 불순물들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한 뒤 세척을 위해서 위에 레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반 고등어를 가공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등어 한 마리가 순식간에 손질이 돼 이동이 됩니다. 또한 핏물과 불순물이 표면에 보이지 않도록 작업 내내 흐르는 물로 세척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자들. 이런 부패물이 있게 되면 졸이든가 튀기든가 하면은 맛이 신선하지를 못하겠죠, 아무래도. 신선도를 높이는 또 다른 가공법은 어패류의 표면에 소금을 뿌려 가공하는 염장법입니다. 부피가 큰 자반고등어 같은 어패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저소금으로 최대한 빠르게 염장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염장법 중에 하나인 마른 간법 또는 사련법은 표면에 소금을 직접 뿌려가면서 원물의 수분을 단시간에 빼내고 소금의 짠맛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염장법인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원물을 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군요. 약 1시간에 걸쳐 염장이 계속되고 이번에는 소금을 뿌려 절여놓은 고등어의 상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작업자. 고등어가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 넣습니다. 이게 이변법으로 잘 알려진 물간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외부와 노출되면서 지방질의 산화가 이러면서 담백한 맛이 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1시간 정도 솥간으로 빠르게 염장을 한 뒤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식염수를 받아갖고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1시간 정도 더 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뿌연 빛깔의 불순물은 공기와 접촉된 고등어의 지방질이 산화되면서 발생한 불순물입니다. 이렇게 물간으로 공기를 차단시키면서 지방질의 산화를 줄여 담백한 맛을 지킬 수가 있다는군요. 대량 생산을 위한 작업 과정에서 오로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염장 과정은 매번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염도 측정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물 자체에서도 계속 수분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수분이 분출되기 때문에 염도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옅어져요. 저희가 추구하는 그 염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꼼꼼히 이렇게 번거롭다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동안의 염장 과정을 끝낸 고등어는 남아있는 소금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헹구는 시간 또한 중요한 작업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고등어 살이 푸석해지지 않도록 약 4초간의 헹굼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냅니다. 세척 과정을 끝낸 고등어는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팬 위에 하나하나 펼쳐주는 패닝 과정으로 보내집니다. 이때 핏물이 고이지 않도록 등푸른 표면이 위로 향하도록 펼쳐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만 비린내 없고 감칠맛을 더하는 자반 고등어가 만들어집니다. 190마리쯤 들어가요. 190마리? 예, 7냥에서 8냥. 7에서 8냥. 냉동팬에 펼쳐놓은 고등어는 영하 35도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동결 고등어로 재탄생됩니다. 신선도도 유지하고 그다음 이 산화되는 것도 방지하고 빨리 급속을 해갖고 그다음은 일반 23도에서 25도짜리 냉동실로 들어가는 거죠. 동결 건조를 끝낸 고등어는 2차적으로 작업자들의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작업장의 실내 온도에 따라 원물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고등어를 넣었다 빼내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합니다. 자칫 원물이 녹으면서 핏물로 인한 비린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자반고등어의 마지막 공정 포장실입니다. 동결 과정에서 흐트러진 고등어의 모양을 다듬고 무게별로 나눈 후 포장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반드시 진공 포장을 거치는데요. 이 수산물은 진공이 안 되면은 고기가 배배고 산화된다 하죠. 기름기가 없어져버리고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생물을 작업을 하면은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진공이 완료가 돼야만이 이 수산물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35,000마리의 고등어를 손질한다는 작업자들. 올가을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꽁꽁한 냉동 고등어를 다루는 작업자들의 손길은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상하기 쉬운 생선을 소금에 절여 먹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염장의 맛. 가을 생선을 낚는 강태공들의 만선 행진 파이팅입니다.